그럼 준비되신 것 같은데 바로 타이머 주시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47님인데요. 동판교 이지더원을 매도를 하고 송파 한양 아파트로 갈아타는 전략 어떨까요? 자, 이 동판교, 우리가 이제 판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도심과의 이제 경기 이남 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강남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아주 좋고요. 거기에다가 판교 같은 경우도 자족 기능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죠. 그래서 이 판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 1, 2기 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거든요.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갈아타시기를 원하신다면, 만약에 강남 상구로 갈아타기를 원하신다면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이제 경기 인왕권에서 이제 보시면 분당이라던가 판교 같은 신도시는요, 강남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도시거든요. 자, 그러면 강남의 대체 지역이라는 거죠. 자, 강남의 대체 지역이라고 하면 강남이 오르지 못하면 강남의 대체 지역도 가격이 오를 수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동판교도 아주 좋은 지역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송파 쪽으로 지금 한양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을 또 이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강남 상구 쪽으로 이제 갈아타기를 원하신다면 매도하시고 갈아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갈아타기 전략 찬성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9님인데요. 용산에 1억 5천만 원 정도 자금을 가지고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자, 이제 용산에 이제 투자하는 이유는 이제 용산이 전체적으로 좀 노후도가 심하기 때문에 개발 압력 때문에 용산에 많이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용산 주변 지역을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가 이 개발 압력 때문에 투자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노후도가 높은 지역에 많이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용산 지역에 보면 이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 뭐 한강변 라인 쪽에 있는 원효로 3사가라든가 후암동 일대 같은 경우가 노후도 요건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역에 우리가 개발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에 개발이 되려면 또 노후도 요건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후암동이라든가 원효로 3사가 쪽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 지역 일대 같은 경우에는 후암동은 용산 민족공원과 남산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상당히 높죠. 자, 거기에다가 원효로 3사가 같은 경우는 한강변 라인에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한강 조망에 대한 이제 프리미엄을 또 누릴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원하시면 이렇게 좀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높은 지역,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익 높은 계층들이 유입될 수 있는 지역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의견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중곡동 다세대 주택인데요. 3천만 원 투자해서 매수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예, 투자 목적이시면 매수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대체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에 거주를 못하니까 다세대에 거주를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다세대 주택의 가격이 오르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 오르냐면 아파트와 다세대의 가격 차이가 큰 지역들이 오릅니다. 자, 예를 들면 다세대하고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적은 지역들은 다세대에 거주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조금 대출을 받더라도 아파트에 거주를 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세대하고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적은 지역들은 그만큼 이 다세대 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적은 거고요. 하지만 다세대와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큰 지역들은 그만큼 다세대 주택의 가격 상승이 높다라는 거죠. 뭐 이런 면에서 보시면 중곡동 일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울 도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는 좀 적당하지 않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입니다. 6631님인데요. 노후 대비용으로 월세 잘 나오는 오피스텔 어디에 사면 좋을까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요. 요즘 최근에 이제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소액으로 투자를 하면서 좀 월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오피스에 대한 투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오피스에 대한 투자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 당연히 지금 공급도 많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려면 희소 가치가 높은 지역에, 그러니까 공급량이 적은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공급량이 적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바로요.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입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자, 우리가 시행사 입장, 그러니까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는요, 이 토지를 사서 거기다가 건축비를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원가예요. 근데 원가에 대한 부담이 높으면 공급력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건축비라는 거는 어디서나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들은 원가 부담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공급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서울 도심에서도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지역들이 어디냐면 지금 강남권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강남 3구도 상당히 괜찮고요. 아니면 중구라든가 종로 같은 지역은 토지 가격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쪽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덕 주공 3단지 아르테온 가지고 있는데요. 전망이 어떨까요? 자, 아까 제가 그 전 시청자님하고 이제 상담을 했을 때 이제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면 제가 고덕 주공 쪽으로 이제 갈아타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자,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재건축 연한에 대한 강화가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럼 재건축 연한이 강화된다? 그럼 재건축 물량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재건축 물량이 안 나온다라는 거는 재건축에 의한 신규 아파트 공급이 감소되는 거고요. 자, 그럼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지금 후분양제 같은 경우도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후분양제가 이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후분양제를 그러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후분양제가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고덕 주공의 지금 아르테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신규 아파트가 앞으로 이제 입주할 신규 아파트인데 신규 아파트의 시세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여유자금 3천만 원으로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자, 25초 남았네요. 네. 자, 일단은 여유자금 3천만 원 아주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큰 돈이 아니면 더 안전한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죠. 네네. 자, 그러면 매매가 대비 임대가 비율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해야, 그러니까 임대가가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해야 내가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지역이 어디냐면 안전하고 그런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도심 지역이에요. 서울은 3도심으로 개발했는데 이 지역은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임대가 비율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3도심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6개까지 갔네요. 네, 3도심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고민들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